2025년 1월 영국 왕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베아트리스 공주가 둘째를 서울에서 낳았기 때문입니다. 왕실 600년 역사상 최초의 해외 출산. BBC는 긴급 속보를, 타블로이드는 왕실의 배신이라 외쳤습니다. 출산 7시간 만에 하이힐을 신고 병원을 나서야 했던 케이트 미들턴. 산후 우울증으로 고통받던 다이애나 왕세자비. 영국 왕실의 잔인한 전통 앞에서 베아트리스는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BTS 아미이기도 한 그녀가 찾은 답은 한국의 온돌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녀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아트리스 공주입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2023년 3월, 저는 런던 세인트 메리 병원에서 첫째 딸 시에나를 낳았습니다. 출산 과정은 순조로웠어요. 자연분만이었고 아기도 건강했죠. 하지만 진짜 고통은 그 다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영국 왕실에는 말할 수 없는 전통이 있습니다. 산모는 약한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는 것이죠. 케이트 언니도, 유진이 언니도 모두 그랬어요. 출산 몇 시간 만에 완벽하게 화장하고 하이힐 신고 카메라 앞에 서야 합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출산 6시간 후 팀 베아트리스라 불리는 스타일리스트들이 병실로 들어왔어요. 헤어 디자이너, 메이크업 아티스트, 스타일리스트 그들은 제 머리를 말리고 화장을 하고 옷을 입혔습니다. 아직 회음부 봉합 부위가 아팠고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참아야 했어요. 오후 4시 저는 남편 에도아르도와 함께 병원 계단 앞에 섰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들 앞에서요. 플래시가 터졌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공주님, 기분이 어떠세요? 아기 이름은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떨리는 다리를 숨기며 10cm 하이힐을 신은 채로요. 그날 저녁 켄싱턴 궁으로 돌아온 저는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비명을 질렀어요. 골반은 갈라질 것 같았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죠. 하지만 아무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정상입니다. 모든 산모가 겪는 일이에요. 왕실 주치의는 그렇게 말했어요. 다음 날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영국에는 산후조리라는 개념이 없어요. 병원에서 퇴원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집에서 혼자 아기를 돌봐야 하죠. 물론 유모가 있긴 했지만 밤중 수유는 제 몫이었어요. 수면은 2시간씩 끊겼고 식사는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타일 바닥 위를 맨발로 걸어다니며 아기 젖병을 데우고 기저귀를 갈았어요. 켄싱턴 궁의 난방은 오래된 라디에이터였는데 발밑은 항상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2주가 지나자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골반 통증이 사라지지 않았고 허리는 계속 아팠습니다. 밤마다 식은땀에 젖었겠고 이유 없이 눈물이 났어요. 혹시 산후 우울증일까요? 주치의에게 물었지만 돌아온 답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출산 후엔 의뢰 그런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어요. 3개월이 지나도 6개월이 지나도 몸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골반이 삐걱거렸고 장시간 서 있으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눈 밑은 검게 패였고 피부는 칙칙했죠. 가장 힘들었던 건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왕실 사람들은 모든 여성이 겪는 일이라고만 했고 언론은 제 외모를 품평했습니다. 베아트리스 공주 출산 후 5kg 감량 실패 산후 우울증 공주의 어두운 그림자 타블로이드 헤드라인이었죠. 저는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시에나를 안고 있어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가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라는 불안만 커졌죠. 밤마다 화장실에 숨어 울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야. 다이애나 고모가 산후 우울증으로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끝내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저는 같은 길을 걷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영국 왕실에는 산모를 위한 시스템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저 매일을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몰랐어요. 세계 어딘가에는 산모를 공주처럼 대접하는 나라가 있다는 걸요. 그곳의 이름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첫째 출산 후 9개월째, 저는 여전히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골반 통증, 불면증, 우울감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어요. 그런 저에게 유일한 위로가 있었습니다. 바로 BTS의 음악이었죠. 사실 저는 2019년부터 BTS 팬이었어요. 처음 보이 위드 러브를 듣고 빠져들었죠. 그들의 음악엔 뭔가 특별한 게 있었어요. 단순한 사랑 노래가 아니라 삶의 고통과 희망을 이야기했거든요. 특히 스프링데이는 제가 힘들 때마다 들었던 곡이었습니다. 출산 후 저는 아미 커뮤니티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익명으로요. 아무도 제가 영국 왕실 공주라는 걸 몰랐죠. 그곳에서 저는 그냥 비비암이라는 한 명의 팬일 뿐이었습니다. 2023년 12월 어느 밤 저는 새벽 3시에 시에나 수유를 하며 인스타그램을 보고 있었어요. 전국이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었죠. 여러분, 겨울에 따뜻한 거 먹어야 해요. 건강 챙기세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그때 채팅창에 한 메시지가 눈에 띄었어요. 소라서울, 지금 엄마가 산후조리원에서 나왔어요. 완전 좋아 보이세요. 산후조리원? 저는 처음 듣는 단어였어요. 궁금해서 DM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소라라는 한국 아미가 답장을 보내왔어요. 언니, 한국에서는 출산하면 산후조리원에서 2주 정도 쉬어요. 아기는 신생아실에서 24시간 케어받고 엄마는 방에서 푹 쉬죠. 식사도 다 챙겨주고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곳이 정말 존재한다고? 근데 비싸지 않아요? 물었더니 그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강남 쪽은 좀 비싸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이용해요. 엄마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한국 산후조리원에 대해 검색하고 또 검색했죠. 사진들을 보니 마치 호텔 같았어요. 깨끗한 방, 따뜻한 침대, 그리고 온돌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온돌 바닥 전체를 따뜻하게 데우는 한국 전통 난방 시스템. 사진 속 산모들은 따뜻한 바닥 위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었어요. 누워 있어도 앉아 있어도 온몸이 따뜻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소라에게 다시 메시지를 보냈어요. 혹시 제가 한국에 가면 산후조리원 견학할 수 있을까요? 그녀의 답장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물론이죠, 언니.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언제 오실 거예요? 2024년 2월,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 한국 가보고 싶어요. 에도아르도는 놀란 표정이었죠. 한국? 왜 갑자기? BTS 콘서트가 있어서요. 그리고 산후조리에 대해 알아보고 싶어요. 남편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휴식이 필요하면 다녀와. 시에나는 내가 볼게. 왕실은 반대했지만 저는 처음으로 제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2024년 4월, 저는 서울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일주일 계획이었어요. 소라가 공항에서 저를 맞이했죠.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렸지만 그녀는 알아봤어요. 언니, 여기에요. 저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여기선 아무도 절 몰랐어요. 저는 그냥 한 명의 관광객일 뿐이었죠. 소라는 저를 강남으로 데려갔습니다. 언니, 오늘 제 친구 엄마가 있는 산후조리원 가볼 거예요. 그렇게 저는 온돌과의 운명적인 만남을 하게 됩니다. 2024년 4월 15일,
저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산후조리원 앞에 섰습니다. 밖에서 보기엔 고급 호텔 같았어요. 로얄 산후조리원이라는 간판이 보였죠. 소라의 친구 엄마, 지희 씨가 로비에서 우리를 맞아주었어요. 어서 오세요. 저는 여기서 2주째 지내고 있어요. 그녀는 환한 얼굴이었습니다. 2주 전에 둘째를 낳았다고 했는데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피부는 윤기 흘렀고 눈빛은 밝았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출산 9개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피곤하고 초췌해 보였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건강해 보이세요? 물었더니 지희 씨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여기가 천국이거든요. 그녀는 저를 자신의 방으로 안내했어요. 문을 열자마자 따뜻함이 발을 감쌌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멈춰 섰어요. 바닥이 따뜻했습니다. 켄싱턴 궁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마치 누군가 제 발을 부드럽게 감싸 안는 것 같았죠. 이게 온돌이에요? 저는 넋을 잃고 물었습니다. 네. 바닥 전체가 따뜻해요. 밤에 아기 수유하러 일어나도 발이 안 시려요. 지희 씨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손을 대봤어요. 뜨겁지 않고 부드럽게 따뜻했습니다. 마치 봄날의 햇살 같았죠. 여기 앉아보세요. 그녀가 권했고 저는 온돌 바닥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9개월간 저를 괴롭혔던 골반 통증이 조금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따뜻함이 엉덩이를 통해 허리로 등으로 퍼져갔습니다. 몸이 스르륵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이거 정말 신기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런던의 라디에이터는 공기만 데웠을 뿐 제 몸을 이렇게 직접 따뜻하게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지희 씨는 제게 산후조리원 일정을 설명했어요. 아침 7시에 간호사가 아기를 데려와요. 수유하고 트림시키고 다시 신생아실로 보내죠. 그 사이 엄마는 아침 식사를 해요. 9시에 산후 마사지를 받고 11시에 또 수유, 오후엔 산후 요가나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럼 밤엔요? 제가 물었어요. 켄싱턴 궁에서의 악몽 같은 밤이 떠올랐죠. 밤에는 신생아실에서 아기를 봐줘요. 엄마가 원하면 데려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푹 자요. 8시간 통잠. 8시간 통잠. 저는 출산 후 단 한 번도 4시간 이상 연속으로 잔 적이 없었어요. 그게 정말 가능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물론이죠. 여기는 엄마가 쉬는 곳이에요. 아기는 전문가들이 보살펴주죠. 엄마가 건강해야 아기도 잘 키울 수 있잖아요. 지희 씨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간호사가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쟁반 위에는 미역국, 흰쌀밥, 여러 가지 반찬, 그리고 따뜻한 차가 있었어요. 이게 산모식이에요. 매일 3번, 간식도 2번 나와요. 모두 산후 회복에 좋은 재료로 만들어요. 저는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고소하고 따뜻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켄싱턴 궁에서는 요리사가 있긴 했지만 제 건강을 위한 특별식은 없었죠. 저는 그냥 남편과 같은 식사를 했어요. 식사 후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혹시 산후 마사지 체험해 보실래요? 저희가 특별히 한번 해드릴게요.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사지실로 안내되었을 때 바닥은 역시 온돌이었습니다. 침대 위에 누웠는데 침대 아래에서도 따뜻함이 올라왔어요. 마사지사는 제 골반과 허리를 중점적으로 풀어주었습니다. 출산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녀가 물었어요. 9개월이요. 그런데 골반이 많이 안 좋네요.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하셨나 봐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죠. 여기서 2주만 계셔도 많이 좋아질 텐데 그녀의 말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에 아기를 낳으면 여기서 낳아야겠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온
저는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나 한국이 너무 좋아. 여기 엄마들을 정말 소중히 대해줘. 에두아르도는 웃으며 말했죠. 그래. 좋으면 자주가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하지만 저는 이미 더 큰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2024년 8월 런던으로 돌아온 지 4개월 후 저는 둘째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쁜 소식이었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또다시 그 지옥 같은 9개월을 겪어야 한다는 생각에 밤잠을 이룰 수 없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저는 한국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서울 산후조리원에서 경험한 따뜻한 온돌, 24시간 신생아 케어, 산모를 위한 영양식. 그곳에선 엄마가 공주처럼 대접받았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둘째는 한국에서 낳겠어.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영국 왕실 여성이 해외에서 출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죠. 600년 왕실 역사를 통틀어서요. 왕위 계승권과 관련된 법적 문제도 있었고 무엇보다 전통을 깨는 일이었습니다. 2024년 9월 저는 남편 에두아르도에게 제 계획을 털어놓았어요. 여보, 나 한국에서 출산하고 싶어. 그는 포크를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한국? 농담이지? 아니, 진심이야. 첫째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잖아. 나 거의 죽을 뻔했어. 근데 한국에는 산모를 위한 완벽한 시스템이 있어. 온돌이라는 따뜻한 바닥도 있고 2주 동안 전문가들이 24시간 돌봐줘. 에두아르도는 진지한 표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여왕은 절대 허락 안 하실 거야. 왕실 전통을 어기는 거잖아. 나 왕위 계승권도 없어. 할머니한테 허락받을 필요 없어.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좋아.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하다면 그게 제일 중요해. 내가 왕실을 설득해 볼게. 하지만 왕실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2024년 10월 버킹엄 궁에서 비공식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는 엘리자베스 여왕, 찰스 왕세자, 윌리엄 왕세손, 그리고 저와 남편이었죠. 베아트리스. 이건 받아들일 수 없어. 찰스 왕세자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왕실 여성이 해외에서 출산한다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야. 언론이 뭐라고 하겠어? 저는 제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첫째 때 9개월 동안 지옥을 겪었어요. 골반 통증, 산후 우울증. 왕실 주치의는 정상이라고만 했죠. 근데 한국에서는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산모는 제대로 쉬고 회복해야 해요. 윌리엄 왕세손이 개입했습니다. 케이트도 3번 다 여기서 나왔어. 힘들어도 견뎌낸 거야. 왕실의 일원이라면. 케이트 언니는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달라요.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언니도 첫째 때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아요. 7시간 만에 하이힐 신고. 카메라 앞에 서야 했잖아요. 그게 정상인가요? 회의실은 침묵에 빠졌어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입을 열었습니다. 베아트리스, 나도 내 고통을 이해하지만 왕실의 전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단다. 할머니, 다이애나 고모는 어떻게 됐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고모는 산후 우울증으로 얼마나 고통받았어요? 그런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잖아요. 저는 고모처럼 되고 싶지 않아요. 여왕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다이애나는 왕실의 금기어였거든요. 그건 다른 문제 아니에요. 같은 문제예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왕실은 여성을, 산모를, 엄마를 보호하지 않아요. 전통만 중요하죠. 근데 저는 제 건강이 더 중요해요. 제 아기가 더 중요해요. 에두아르도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저도 아내를 지지합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다면 베아트리스의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결국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2024년 11월 저는 서울의 한 프리미엄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을 예약했습니다. 12월 임신 4개월 차에 저는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왕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둘째를 한국 서울에서 출산할 예정입니다. 제 건강과 아기의 안전을 위한 선택입니다. 그날 밤 영국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챕터 5 언론의 광란과 왕실의 분노. 기자회견 다음 날 영국 전역이 난리였습니다. 타블로이드 일면은 모두 저였어요. 왕실의 배신자. 전통을 버린 공주 베아트리스. 한국으로 도주. 헤드라인들이었죠. 베아트리스 공주의 한국 배신이라는 제목으로 3페이지 특집 기사를 실었어요. 데일리 메일은 왕실 600년 역사를 깬 여자라며 제 과거 사진들을 도배했습니다. 아침 BBC 뉴스는 저를 주제로 1시간짜리 토론을 방송했어요. 왕실 전문가, 의사, 법률가들이 나와 갑론을 박했죠. 이건 왕실 전통에 대한 모독입니다. 왕실 전문가 리처드 피츠윌리엄스가 말했어요. 다이애나 왕세자비도 케이트 미들턴도 모두 영국에서 출산했습니다. 베아트리스 공주가 이런 결정을 내린 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저를 지지했어요. 산부인과 전문의. 사라 콜린스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국의 산후조리 시스템은 낙후되어 있습니다. 산모는 출산 6시간 후 퇴원하고 집에서 혼자 아기를 돌봐야 해요. 한국의 산후조리원 시스템은 WHO도 주목하는 모델입니다. SNS는 더 양극화되었어요. 트위터에서 비에트리스 코리아 해시태그가 트렌딩 1위에 올랐습니다. 로열워처 UK 베아트리스는 왕실을 모욕했다. 조상들에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나는 베아트리스를 지지한다. 나도 3명 낳고 산후우울증으로 2년 고생했다. 왕실은 산모 건강에 무관심하다. 베아트리스가 BTS 암이라는 거 알고 있었음?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사람이야 존중해줘야지. 가장 큰 논란은 법적 문제였어요. 영국 왕위 계승법에 따르면 왕위 계승권이 있는 왕족은 영국에서 태어나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죠.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제 경우엔 해당 없다고 했어요. 베아트리스 공주는 왕위 계승 서열 9위입니다. 현실적으로 왕위에 오를 가능성이 거의 없죠. 따라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BBC 법조 담당 기자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왕실은 여전히 분노했어요. 12월 중순 버킹엄 궁은 비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왕실은 베아트리스 공주의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개인적 선택이므로 존중한다. 유감과 존중 모순된 단어. 두 개로 왕실의 입장을 표현한 거죠. 실제로는 제게 엄청난 압박이 들어왔어요. 찰스 왕세자는 제게 전화했습니다. 베아트리스, 아직 늦지 않았어. 결정을 번복해. 왕실의 체면을 생각해야지. 삼촌, 저는 제 건강을 선택했어요. 왕실의 체면보다 제 아기가 더 중요해요. 넌 왕실의 일원이야. 개인의 행복보다 왕실의 명예가 우선이란 걸 모르나? 그래서 다이애나 고모는 불행했던 거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언론의 관심은 한국으로도 향했어요. 한국 기자들이 제가 예약한 산후조리원 앞에 진을 쳤습니다. 한국 방송들은 영국 왕실 공주, 한국 출산 선택 뉴스를 톱으로 다뤘죠. 흥미로운 건 한국 반응이었어요. 대부분이 긍정적이었거든요. 한국 산후조리 시스템을 인정받은 거네요. 자랑스럽습니다. 영국 왕실도 한국 온돌의 우수성을 인정한 거예요. 베아트리스 공주, 한국에서 편히 쉬다 가세요. 응원합니다. 특히 한국 아미들은 열광했어요. 베아트리스가 아미래. 역시 아미는 똑똑해. 트위터는 축제 분위기였죠.
2025년 1월 초 임신 8개월 차에 저는 서울로 출국했습니다. 히드로 공항은 기자들로 가득했어요. 플래시가 터지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공주님, 왕실과 화해하실 계획은요? 한국에서 얼마나 머무실 건가요? 혹시 후회하진 않으세요?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모든 여성은 안전하고 건강하게 출산할 권리가 있어요. 저는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한국으로 갑니다. 감사합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을 때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런던의 불빛이 멀어져 갔습니다. 불안했지만 동시에 확신도 있었어요. 내가 하는 게 맞아. 나는 내 아이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했어. 13시간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기자들이 공항에 몰려 있었지만 공항 측의 배려로 조용히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차가 서울로 향했을 때 창밖으론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얗고 조용한 겨울이었죠. 저는 핸드폰을 꺼내 트위터를 확인했어요. 비에트리스인 코리아 해시태그가 전 세계 트렌딩 1위였습니다. 2025년 1월 8일 저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프리미엄 산부인과에 도착했습니다. 더원 여성의원이라는 곳이었죠. 유명 연예인들도 많이 이용한다는 병원이었어요. 원장 김선혜 박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공주님, 환영합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 돌봐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따뜻하지만 전문가다운 분위기였어요. 공주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냥 베아트리스라고 불러주세요. 제가 부탁했죠. 여기선 특별 대우 필요 없어요. 다른 산모들처럼 대해주세요. 김 원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베아트리스 씨, 그럼 검진부터 시작할까요? 검진 결과는 좋았어요. 아기는 건강했고 저도 별 문제 없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2월 5일이니까 한 달 정도 남았네요. 이 기간 동안 편히 쉬시고 출산 준비하시면 됩니다. 병원 옆 건물이 제가 예약한 산후조리원이었어요. 로얄 산후조리원. 제가 10개월 전 처음 방문했던 그곳이었죠. 미리 방문해서 제 방을 확인했습니다. 20평 크기의 스위트룸이었어요. 넓은 침대, 소파, 작은 거실, 그리고 욕실 호텔보다 더 좋았죠. 무엇보다 바닥 전체가 온돌이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서자마자 그 익숙한 따뜻함이 발을 감쌌어요. 10개월 전 처음 느꼈던 그 감동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맞아, 이거였어. 이 따뜻함. 저는 한 달 동안 서울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냈어요. 남편 에도아르도와 딸 시에나도 일주일 후 한국에 도착했죠. 저희는 청담동의 한 고급 호텔 스위트에 머물렀습니다. 놀라운 건 호텔 방도 온돌이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집과 건물이 온돌을 사용합니다. 호텔 매니저가 설명했죠. 특히 겨울엔 난방비도 절약되고 쾌적해요. 시에나는 온돌 바닥에서 노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런던 켄싱턴 궁에서는 차가운 바닥 때문에 항상 양말을 신겨야 했는데 여기선 맨발로 뛰어다녔죠. 엄마, 바닥이 안 차가워요. 시에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매주 2번씩 병원에 검진을 받으러 갔어요. 그 외 시간엔 서울을 조금씩 돌아다녔습니다. 물론 마스크와 모자로 변장을 했지만요. 한 번은 명동에 갔어요. BTS 슈가 인형과 RM 인형을 샀습니다. 직원은 제가 누군지 몰랐어요. 저는 그냥 한 명의 관광객일 뿐이었죠. 또 한 번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 갔습니다. 거기서 우연히 한국 산모들 모임을 봤어요. 맘스 클래스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임산부들이 모여 요가도 하고 출산 교육도 받는 거였죠. 저도 슬쩍 끼어들었어요. 아무도 절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한 산모가 제게 물었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런던이요와 멀리서 오셨네요. 한국에서 나으려고요?
네, 한국 산후조리가 좋다고 들어서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죠. 맞아요. 저도 첫째 때 미국에서 나왔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한국이 진짜 천국이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저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요. 전 세계 수많은 여성들이 제대로 된 산후조리를 받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1월 말 예정일이 일주일 남았을 때 김 원장이 말했습니다. 베아트리스 씨, 아기가 건강하고 위치도 좋아요. 자연분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말요? 첫째 때도 자연분만이었는데 이번에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첫째 때 경험이 있으니. 이번엔 더 수월할 거예요. 걱정 마세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 온돌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따뜻함이 등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갔습니다. 곧 만나겠구나. 내 두 번째 아기 런던에서는 두려움뿐이었는데 여기선 기대감이 더 컸어요. 온돌의 따뜻함 때문인지,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 때문인지, 아니면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 때문인지 아마 셋 다였을 거예요. 2025년 2월 5일 새벽 3시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정일 정확히 그날이었어요. 저는 남편을 깨웠고 우리는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더원 여성의원은 24시간 운영되었어요. 새벽인데도 의료진이 모두 준비되어 있었죠. 베아트리스 씨, 이리 오세요. 진통 간격이 어떻게 되세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10분 정도요. 아, 아파요. 저는 인상을 찌푸렸어요. 첫째 때의 기억이 떠올랐죠. 그때도 이렇게 아팠었나? 걱정 마세요. 저희가 잘 돌봐드릴게요. 일단 분만실로 모시겠습니다. 분만실에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침대 아래, 바닥 전체가 온돌이었습니다. 분만실도 온돌이에요? 제가 놀라서 물었죠. 네, 산모가 진통 중에 바닥에서 자세를 바꾸거나 쉴 수 있도록요. 따뜻한 바닥이 진통 완화에도 도움이 되어 간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진통이 심해지자 저는 침대에서 내려와 바닥에 앉았어요. 온돌의 따뜻함이 허리와 골반을 감쌌습니다. 신기하게도 통증이 조금 덜한 것 같았어요. 베아트리스 씨, 심호흡하세요. 잘하고 계세요. 김 원장이 격려했습니다. 첫째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런던 세인트 메리 병원은 차갑고 딱딱했죠. 의료진도 효율적이었지만 따뜻함은 없었어요.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간호사들은 제 손을 잡아주고 등을 쓰다듬어 주었어요. 남편 에도아르도는 제 곁을 지켰습니다. 당신 정말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힘내. 그의 손을 꽉 쥐었죠. 오전 8시 32분. 자궁 입구가 10cm 열렸습니다. 자, 이제 힘주세요. 김 원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힘을 주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머리가 보여요. 조금만 더. 그리고 오전 8시 47분.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공주님이에요. 저는 아기를 가슴에 안았어요. 작고 따뜻한 생명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안녕, 내 딸 엄마야. 그 순간 문 밖에서 환호성이 들렸어요. 대기하고 있던 한국 의료진들이 박수를 치고 있었죠. 저는 웃으며 울었습니다. 이름은 뭐로 하실 거예요? 김 원장이 물었습니다. 가을이요. 아텀. 저희가 한국에 왔을 때가 가을이었거든요. 그때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아름다운 이름이네요. 출산 후 저는 회복실로 옮겨졌어요. 역시 온돌 바닥이었죠. 침대에 누웠는데 바닥에서 올라오는 따뜻함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첫째 때는 출산 직후. 몸이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런던 병원의 에어컨과 차가운 바닥 때문이었죠.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따뜻함이 저를 포근하게 감싸주었어요. 베아트리스 씨, 2시간 후에 산후조리원으로 모시겠습니다. 지금은 좀 쉬세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2시간 케이트 언니는 7시간 만에 병원을 나갔지만 저는 오늘 하루 병원에서 쉴 수 있었어요. 화장도 안 하고 하이힐도 안 신고 그냥 편한 옷 입고 휠체어를 타고 조리원으로 갈 수 있었죠. 오후 2시 저는 산후조리원 제 방으로 이동했습니다. 남편과 시에나가 먼저 와 있었어요. 엄마, 동생 어디 있어요? 시에나가 물었죠. 동생은 신생아실에서 쉬고 있어. 조금 이따 보여줄게. 방에 들어서자 또다시 그 따뜻한 온돌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을 때 저는 처음으로 평화를 느꼈어요. 이제 시작이야. 진짜 회복은 지금부터. 그날 저녁 BBC 뉴스는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베아트리스 공주, 서울에서 둘째 공주 출산 모녀. 모두 건강 전 세계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논쟁이 다시 시작되었죠. 하지만 저는 상관없었어요. 저는 따뜻한 온돌방에서 제 아기와 함께 평화로운 첫날 밤을 보냈으니까요. 출산 후 첫 주는 마치 꿈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7시 간호사가 가을이를 데려왔어요. 저는 따뜻한 온돌 바닥에 앉아 수유를 했죠. 첫째 시에나 때는 런던의 차가운 바닥에서 떨며 수유했는데 여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오전 9시 산후 마사지 시간이었습니다. 전문 마사지사가 제 골반과 허리를 풀어주었어요. 베아트리스 씨, 골반이 많이 좋아졌어요. 온돌 효과가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첫째 때는 골반이 굳어 있었는데 이번엔 회복이 정말 빠르네요. 2주차가 되었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거울을 보니 피부는 윤기가 흘렀고 눈빛은 생기가 넘쳤습니다. 첫째 때는 9개월이 지나도 이렇지 못했는데요. 2월 말 저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 세계 200여 개의 언론사가 몰려왔어요. 저는 첫째를 런던에서 낳았고 영국 왕실의 전통을 따랐습니다. 출산 6시간 후 하이힐을 신고 카메라 앞에 섰죠. 그 후 9개월간 산후우울증, 골반 통증, 불면증으로 고통받았어요. 회장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한국의 온돌, 산후조리원, 전문 의료진의 도움으로 2주 만에 완전히 회복했어요.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모든 여성은 이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요. 기자회견 영상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BBC, CNN, ABC 모든 주요 언론이 톱뉴스로 다뤘죠. 영국에서는 여론이 양분되었어요.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영국 여성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SNS에는 포스트파텀 트루스 UK 해시태그가 번졌습니다. 나는 3명을 낳고 산후우울증으로 5년 고생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베아트리스가 옳다. 미국도 들썩였어요. 뉴욕타임스는 한국이 산후조리에서 옳게 하는 것이라는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국의 산모 우울증 발병률은 10% 이하다. 미국은 20%가 넘는다. 차이는 바로 산후조리 시스템이다. 유럽 각국도 움직였습니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보건부는 한국 산후조리 시스템을 연구하겠다고 발표했죠. 3월 초 런던 첼시에 영국 최초의 한국식 산후조리원이 오픈했습니다. 케이트 미들턴 왕세자빈이 개원식에 참석했어요. 그녀는 온돌방을 직접 체험하고 말했습니다. 베아트리스의 용기가 영국 산모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열어주었습니다. 히드로 공항에 도착했을 때 수백 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플래카드들이 보였습니다. 웰컴 홈 프린세스. 땡큐 포 유어 커리지. 그리고 케이트 언니가 걸어 나왔습니다. 베아, 당신이 옳았어. 그녀의 눈에 처음으로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도 힘들었어. 3번 다 출산 7시간 후. 하이힐 신고 카메라 앞에 설 때
다리가 후들거렸어. 근데 당신이 용기 냈잖아. 켄싱턴 궁으로 돌아온 저는 제 방에 온돌 시스템 설치를 요청했습니다. 6월, 제 방은 영국 왕실 최초로 온돌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장 큰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BBC가 저를 생방송 인터뷰에 초청했죠. 앵커가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다른가요? 한국의 온돌은 2000년 전통 기술이에요. 바닥 전체를 따뜻하게 데워서 산모의 혈액순환을 돕고 회복을 2배 빠르게 합니다. 그리고 산후조리원에서는 24시간 신생아 케어, 전문 영양식, 산후 마사지를 제공하죠. 방송 시청률은 80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후 BBC는 더 큰 프로젝트를 제안했어요. 한국 산후조리 시스템 특집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제작진이 서울로 직접 가서 취재하기로 했죠. 저도 다시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BBC 카메라와 함께요. 카메라는 강남 산후조리원을 담았습니다. 온돌방, 산모들의 인터뷰, 의학 전문가의 설명까지요. 서울대 의대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온돌은 산모의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호르몬 균형을 돕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복사열이 혈관을 확장시켜 자궁 회복을 촉진하죠. WHO도 이 효과를 공식 인정했습니다. BBC 프로듀서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혁명이네요. 다큐멘터리 마지막 장면은 저였습니다. 서울 한강변에 서서요. 전 세계 산모들이 이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온돌처럼 따뜻하게, 공주처럼 존중받으면서요. 한국이 증명했어요. 산모를 존중하는 나라는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합니다. 역시 한국은 한국입니다. 다큐멘터리 더 원플로어는 2025년 5월 BBC에서 방영되었습니다. 시청률 1200만 명. 영국 역사상 가장 많이 본 보건 다큐멘터리가 되었죠. 방송 다음 날 영국 보건부 장관이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공주님, 우리도 바뀌어야겠습니다. 한국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그날 저녁, 저는 켄싱턴 궁 제 방에서 가을이를 재우고 있었습니다. 온돌 바닥 위에서요. 창밖으로 런던의 밤이 보였습니다. 2년 전 BTS 전국의 라이브를 보던 그 밤과 똑같은 하늘이었죠.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한 줄의 댓글이, 하나의 호기심이, 한 번의 용기가 이렇게 많은 것을 바꿀 줄은. 발밑에서 따뜻함이 올라왔습니다. 2000년을 이어온 한국의 지혜가 8,500km를 건너와 제 딸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요, 한국. 그리고 잠든 딸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역시 한국은 한국이었습니다.